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. 연결고리. 오늘은요,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두 가지 또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제약바이오 업황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의약품 매출보다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췄다. 이제는 뭐 이제 개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사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NFT, 메타버스 이런 쪽에 좀 돌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? 많이 쏠리더라고요. 네. 근데 결국 그게 보면 이제 IP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워런 버핏의 어떤 지금 투자의 움직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좀 더 모든 산업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이 사실은 이제 뭐 3천억 달러가 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반 의약품, 특히 이제 머크라든지 뭐 에비바이 이런 이제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지분을 축소를 하거나 투자를 좀 그만하고 오히려 의약품 로열티를 이제 구매하는 로얄터 파마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게 사실은 당연히 이제 매출에서 잡히는 건데 기존까지 계속 그래왔죠. 네,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어떤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이런 쪽에 좀 더 밸류를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. 지금 워런 버핏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시장을 상당히 트렌드를 빨리 읽고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약간 좀 이제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의약품에도 이제 NFT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IP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이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가 결국은 뭐 게임이나 뭐 엔터테인먼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산업 분야로 어떻게 보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먼저 워런 버핏이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 좀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뭐 당연히 의약품을 파는 건 맞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제는 밸류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, 뭐 IP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이제 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. 제약바이오 쪽에도 분명히 좀 트렌드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사실 워런 버핏이 지금 그 로열티 파마를 좀 어떻게 보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트렌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NFT라는 게 어떤 한 곳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뭐 기술 수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? 예, 맞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CMO 쪽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, 뭐 셀트리온, 그다음에 SK바이오스가 워낙 이제 핫했죠. 핫하고 뭐 주가는 어쨌든 뭐 굴고 있긴 했습니다.만 상대적으로 좀 어떤 일반 뭐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업체들은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한미약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항암 혁신 신약을 좀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랑 많은 협업을 좀 했었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된 제품들 상당히 많고 사실 이제 2016년, 17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미약품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기술 이전했던 그런 회사들 이제 뭐 제넥텐이라든지 뭐 앱토스, 스트럭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기술의 임상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된 부분에서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고 한다면 임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한미약품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로열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말고 이제 어제 사실은 기술 수출 관련돼서 좀 빅 뉴스가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레고캠 바이오라는 좀 회사가 있는데 ADC 플랫폼 관련돼서 지금 1조 2천억 정도 기술 규모 이전을 했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. 근데
한 12%까지 장중에 떴다가 네. 장이 밀려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1%까지 다시 밀리는 거 보면서 그냥 뭐 기관들이 그냥 계속 매도 포지션을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완력에 눌린 거군요. 네, 그래서 이런 좀 기술 수출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 전달체 이런 좀 RNA 뭐 ADC 이런 좀 기술 전달체 물질을 좀 개발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사실은 좀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약품이나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거의 저점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사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올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실 제약바이오에 좀 모멘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NFT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옥션, 뭐 경매 쪽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약바이오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간밤에 강했죠. 제너럴 모터스 전기차 시장 진입을 가속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화수도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루시드 막 리비안 얘기 하시더라고요. 루시드하고 또 리비안하고 엄청 강했다. 얘기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후속으로 제너럴 모터스. 사실 제너럴 모터스 이제 한국에도 왔었잖아요. 그죠? 그랬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비안, 루시드 사실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시총을 다 뭐 기존 완성차 넘었다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사실은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그런 완성차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까? 그렇죠. 만드는 거는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.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이 얼마큼 빨리 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. 이 일반 완성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, 근데 일단 지금 전기차로 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라인이나 플랫폼이 이미 전기차용이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기존에 있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로 이런 플랫폼 전환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렇군요. 예,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포기하고선 전기차로 전환할 수는 없게 되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러한 성과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한 2026년,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뒤 정도 됐을 때 한 20% 정도 전환되고 그렇군요. 2030년 정도 돼야 50% 정도. 그러니까 기존 라인을 버릴 수는 없고 거기다가 뭐 새로 깔든 아니면 교체라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진적이네요. 네, 시간에 대한 어떤 싸움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압도적인 어떤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가 넘었는데 과연 전기차를 팔았을 때 얼마나 남느냐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감가상각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또 별개의 문제죠. 네, 근데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랑 재무제표가 따라가는 건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를 팔아서 크게 이윤을 남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모터스도 그 생각은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쨌든 완성차를 팔면서 그거에 나온 이제 어떤 이익금으로 지금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살짝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부족 현상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완성차 업체는 사실 좀 가야 할 길은 솔직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주가가 좀 반응했던 걸로 봐서는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향후 한 1, 2년 안에 정도 됐을 때는 뭐 지금 목표가가 8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테슬라든지 리비안, 루시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따라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좀 제대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느끼게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가격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. 뭐 완성차 중에서는 뭐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? 사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. 너무 그렇죠. 지금 한 10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다만 이제 좀 그래도 완성차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기아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문제가 너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수요가 있는데 팔 차를 못 만드는 이런 느낌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못 파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
생각보다 선방을 했고 지금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뭐 소렌토, 카니발, 셀토스 뭐 사실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. 잘 나가네요. 네, 요즘 뭐 이렇게 뭐 신청을 하게 되면 차 받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좀 이런 반도체 병목 현상이 조금은 해결이 된다고 하면 네.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4분기에도 호실적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. 사실 이제 뭐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정보 제품에 좀 사용되는 구리 방막을 지금 제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사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최근 리포트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다시 향해 올라가는 좀 모습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. 기아 같은 경우는 편하게 좀 이제 매수할 수 있지만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네.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향해 약간 돌파매 형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두 종목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